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1월 11일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소식인데요.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긴급 자금 지원을 포함한 새 예산안을 공개하였는데요. 이는 지난해 예산안의 금액에 비해 한층 확대된 규모의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는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 600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캘리포니아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시작되었던 이 최대 2만 5천 불까지의 직접 지원금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13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역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스티뮬러스 패키지 지원안 관련해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직접 지원금 600불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2,000불 추가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산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법안 통과 가능성 포함해서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PPP 프로그램 지원이 내일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 긴급 자금 지원을 포함한 새 예산안을 공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총 예산안은 2,270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건 지난해 2,021억 달러에 비해 대략 한 250억 불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지사는 입법부에 코로나 유행 사태에 대한 어떤 주 차원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공개된 예산안에 따르면요. 우선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서는 저소득층 국민들에 대한 600불 직접 지원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주지사는 이 지원금이 대략 2월, 3월에 지급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아마 400만 명 정도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는 세입자 퇴거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거주민들에게 이 차량, 이거는 제로 이미션이니까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또 저소득층 거주자들을 위한 그 거주지 조성을 목표로 건설사들에게 대략 5억 불가량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네요. 아마도 이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 이 저소득층 대상이 거주하는 거주 부동산을 짓는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방침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2.6 빌리언이니까 260억 불 정도를 조성해서 이 테넌트뿐만 아니라 테넌트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다 보면 건물주들 역시 모기지를 내지 못하니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그 새로운 보조금 또한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처럼 이 코로나로 힘든 이 가주민들을 위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서 확정되고 또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 프로그램이죠. 제가 지난주에 별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주하는 또는 가주의 사업장을 둔 이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최대 2만 5천 불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지난주에 워낙에 이 지원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포털이 잠깐 정지됐었는데요. 다시 열렸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따라서 신속하게 지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1월 13일까지고요. 여기 지금 그 포털에서 이메일을 받은 바에 따르면 이제 다시 열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들어가 보면 별도의 다큐멘트를 3개를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서티파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그리고 전년도 텍스 리턴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과정들을 1월 13일까지 마감하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1월 15일부터 실제 검토 과정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게 선착순이 아니라 자격을 주정부에서 검토하고 선정하는 거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아직 지원하지 않은 이런 업체들,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주는 그런 업체들은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 대피령, 봉쇄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특히 리테일 업체들, 요식업, 숙박업 이런 업체들은 잊지 말고 늦기 전에 꼭 지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한 업데이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 600불 스티뮬러스 체크는 simply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라고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네요. 그래서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1월 20일 취임 이후에 $2,000 규모의 이 지급안을 추진할 것이다. $2,000라는 것은 $2,000 개인들에 대한 어떤 직접 지원 체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600불로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좀 더 자세한 예산안의 내용은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000 스티뮬러스 체크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난해요.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서 더 주목을 받았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통과가 저지됐었죠. 그래서 폐기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 조지아 세넷 결선 투표, 민주당에서 석권하면서 다시 한번 이 2,000불 지급안이 힘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은요, 지난달 새로운 실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12월 달에 그 잡 리포트에 따르면 1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직접 지원금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에 대한 필요성도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은 이 실업보험을 연장해서요, 시와 주 정부에 각각 수십억 불을 추가로 지원하는 구제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그 경기부양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더 확실하게 제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그 $2,000 추가 지급 인상안이 폐기가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낙담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긍정적인 기대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SBA에서 새롭게 PPP가 개시된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지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몇 차례 PPP 가이드라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SBA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에서는 제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별도의 영상이 이제 준비돼서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관련 영상은 그 링크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지난번에 PPP를 2020년도에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받았으면서 또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게 또 First PPP, Second PPP라고 부르면서 각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받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누려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지난번에 2020년도에 PPP를 지원하지 못했던 분들 중에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컨대 내가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로 이베이에 물건을 올려서 판다거나, 또는 이걸 실제 내가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소득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PPP를 신청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이번에 나온 그 PPP 신청은 2020년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또한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도 합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소득 활동을 토대로 PPP도 신청을 하게 되면, PPP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탕감 조건을 갖추면 탕감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말은 짧게 얘기하면 그랜트, 보조금처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니까 결국은 내가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대해서 확실히 보고하고 그에 따른 혜택도 그랜트로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번 PPP, 새롭게 시작되는 2차 PPP에 대해서는 꼭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별도 영상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라이크 버튼 바로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